자, 얼마 전에 송대익이라는 유튜버를 보셨나요?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치킨과 피자를 시키고 주작방송을 해서 소송에 휘말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의 수익이 자그만치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월마다 1억씩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작을 해서 자기 자신한테 피해가 갈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주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업체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늘려야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튜브가 돈이 된다니까, 그리고 인기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방송이 재밌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주작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팍 꽂히는 그 순간부터 돈을 추구하게 된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는 당연히 조회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조회수 높은 것만 컨텐츠로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약간의 주작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가장 최상위의 가치관이 돈이 되어버렸으니까 도덕이나 사회공헌 이런 건 우선순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치킨 피자 주작방송으로 지금 현재 언더독의 구독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옛날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츠라는 채널이죠. 벤츠라는 채널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먹방을 하는 채널인데 광고법 위반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구독자들한테 화를 내면서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 감소와 조회수 하락으로 이어졌고 사과 방송만 이미 대여섯 번인가를 했어요. 벌금형이 내려진 다음에 사과 방송을 하고 방송을 계속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예전만큼 안 나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영상 5번 올리면 그 중에 하나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린 것들은 조회수가 그 정도 넘어가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은 미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만원씩 벌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갑자기 조회수가 뚝 떨어져서 500만원밖에 못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원도 많은 돈인데 이게 진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기가 싫어져요. 영상 편집도 하기 싫어지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 자체부터가 싫어지죠. 사실 저 같은 유튜버나 초보 유튜버가 갑자기 유튜브로 500만원씩 번다고 하면 진짜 기분 좋아서 맨날 할 거예요. 이게 사실 500만원이라는 같은 돈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의욕상실 그리고 번아웃이 오죠.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과 방송을 대여섯 번을 하다가 시청자들 댓글 반응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니까 슬슬 방송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행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시청자들이 잘 봐주면 할 거고, 즉 조회수가 잘 나오면 할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사과방송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초심 일적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100만원 벌어도 기뻐서 했을 거고 즐거워서 했을 건데 이제 와서는 반응이 좋으면은 방송을 이어가겠다 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제 해석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으면은 하고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안 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초심이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양심껏 사과 방송을 했으면 누가 보던 말던 방송을 하는 게 내 주관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고 내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인 거고, 시청자들이 봐줘야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조회수가 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하면 안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도서관이라는 그분 아시죠?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강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만약 이분이 좋아하는 게임 유튜버를 했는데 조회수가 낮았으면 어땠을까요? 한 달에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 밖에 못 벌어. 그럼 계속 했을까요? 남들은 똑같이 했는데 저 위로 치고 올라갔는데 200만 구독자 됐는데 자기는 구독자 10만 밖에 안 되고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번다면 계속 했을까요? 좋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 접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보람된 일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말 속에는 그만한 보상이 돌아올 경우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보상이 안 돌아온다면 좋아했던 일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질린다, 실증난다 등등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 그런 일들은 내가 생각한 보상 이상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연결되겠죠. 맞죠? 결국에는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과가 잘 나오고 그만한 보상이 나왔을 경우에 재밌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그만한 돈 버는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나올 만한 일, 확률이 높은 일, 가능성이 높은 일을 골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익히고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게 제일 오래 할 수 있고 주머니도 든든해지겠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모르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내가 부러워하던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았는데 보상이 줄어들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주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주작을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에 유튜버들은 멍청해서 그럴까요? 그분들 방송 보면 정말 센스가 넘치고 일반 사람보다 똑똑한 게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제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북튜버 하실 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이게 책을 소개하는 그런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게 보통 구독자 수에 곱하기 10원을 해요. 10만 구독자면 얼마겠어요?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북튜버가 수익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수익만 본다고 하면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보통 초보 시절에는 100만원은 생각도 못하고 보통 100만원 이하로 벌어요. 60만원, 70만원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데 갑자기 책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이왕 하던 일인데 갑자기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해주면은 100만원을 준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의 경우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150만원 줄 테니까 한번 할 수 있겠냐. 근데 사실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제 기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했어요. 맨날 날방 까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30만원 50만원 벌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150만원을 받고 어쨌든 책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또 광고 제의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괜찮더라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의에 안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책이 좀 제 주제와는 조금 다른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책을 소개하는 게 내 의무이지 내가 책을 사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한 책도 구독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거니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겠지 라는 생각에 광고를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채널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정했었는데 다른 쪽 방향들의 책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 유튜브의 그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광고비를 안 받고 제 생각에 맞는 책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신간들 책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신간 위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그럴 거예요. 구독자 수 곱하기 10원 50만이라고 하면은 500만원 한 권에 그리고 90만 명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책 소개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900만원 이렇게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책도 그냥 막 소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독자분들 댓글 잘 보시면은 비판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어떤 채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결국에 맨 앞에 제가 소개했던 주작하고 이런 그런 분들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느 순간에 조회수를 위해서라면은 주작까지도 감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성공을 쫓다 보면 돈과 명예, 인기 이런 거에 눈이 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건데 부록 같은 거죠. 메인이 아니라 그냥 부록인 건데 막상 한번 맛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록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게 돼 있어요. 순수하게 꿈을 꾸던 사람이 돈을 맛보게 되면
광고 금액이 조회수가 목표로 변질된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예요. 스티브 잡스가 뭐 삶의 유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삶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야지 더 좋은 기계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고 자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애인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맛있는 음식, 술, 담배,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서히 중독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과 의지력이 동원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자리 잡는데 너무 손쉽게 짧은 시간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욕구와 충동에 빠지게 되면 처음의 목적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은 분명히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죠. 그 빨간색 안경을 쓰고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욕구와 충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그제서야 내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적성, 그리고 뭐 나한테 맞는 일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면 부와 명예를 버리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나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더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한 번 정도야 뭐 아니면 나는 절제력이 강해서 의지력이 강해서 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음식에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에 집착한 결과예요. 성공이란 것 자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에 무관심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상업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 블로그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해 주자면 돈을 벌려고 일을 했으면은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돈 안 되는 걸 하면서 돈 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좋죠. 만약에 진짜 내 몸에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챙겨가니까 정말 좋은 케이스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좋아하는 일 따로 돈 따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 나는 인문학자가 되고 싶다. 근데 돈을 벌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겠죠. 이런 것처럼 내 꿈이, 내 적성이 비상업적이고 내 작품에 만족하는 그러한 성향이라면, 그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검소함과 의지를 챙겨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끝내자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강연을 하고 책을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주로 나와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면서 뭐 여행 다니거나 뭐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강연하고 책 쓰고 하면서 돈을 또 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갈망하고 있어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서 자기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 난 즐겁다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갈망을 하게 돼요. 욕구를 하게 돼요. 그 욕구에 충족을 시켜줬을 뿐이에요. 욕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 자체가 또 충족을 시켜주고 있죠. 나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내 책을 봐야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강연을 하고 있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니까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즉 대중한테서 돈을 뽑아내고 있는 거고 대중에 맞춰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대중에 맞춰서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남한테 맞춰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강연 자체가 남들한테 무엇을 알려줘서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 다녀갖고 뭐 이렇게 전 세계 일주를 했다. 그걸로 강연하시는 분들 봐봐요. 아니 그러면 강연할 시간이 어딨어요. 계속 자기가 즐거워하려면 여행 다니고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강연만 하고 있잖아요. 여행은 잠깐 한 번 하고 한 5년 10년 써먹어요. 앞뒤가 안 맞죠,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조차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남한테 철저히 맞춰서 상업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건 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 일을 반복하거나
다른 곳에서 벌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면서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분들은 되게 앞에 드러나지 않고 뭐 장인, 달인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보상이 없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일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목표가 아니에요. 특히나 연예계, 음악, 예능, 예체능 이런 쪽을 꿈꾸시는 분들 잘 들어두세요. 제 후배 중에서도 가수나 이런 쪽 준비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제가 잘 아는데 그 친구들 남 앞에서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나는 노래가 하고 싶다 이렇게 오디션 나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게 꿈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라이브 카페나 아니면은 길거리 연주 얼마든지 많아요. 꼭 오디션을 보고 대형 기획사에 가야지만 남들 앞에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밑바탕에는 인기와 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 나는 계속 하겠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진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건지. 오늘 영상은 빠이빠이.